LA 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의 대기질 지수가 해로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가주 대기관리국은 연기주의보를 내일 정오까지 연장했습니다. 서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낳은 대형 산불이 대선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주 한인유권자협회는 11월 3일에 실시되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5명의 한국계 후보가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LA시 곳곳에 우편투표용지 수거함이 대거 설치됩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잇따라 실내 유세를 개최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LA 카운티의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직 비즈니스 재오픈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15가 오는 11월 3일 선거에 붙여져 상업용 건물 재산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주 최초로 혁신적인 쌍방향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TV가 한국 지상파 3사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오는 10월 1일부터 공식 서비스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지금은 재정적자 줄이기나 연방준비제도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라며 추가 경기 부양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5G 도약을 상징하는 기업인 화웨이가 미 정부의 제재로 오늘부터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국정기국회 대정문 질문 첫날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특혜를 시인이라고 압박했고 추 장관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 등으로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한 데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이 라디오 서울 방송이 개국 28주년을 맞아서 내일인 15일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방송이 9월 15일인 내일 개국 28주년을 맞이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으로 성장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개국 28주년을 맞아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청취자 여러분과 한인사회 각계 각층 인사, 여러 분야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개국 축하 파티도 엽니다. 새로움과 유쾌함, 흥미진진함 속에서 진행될 개국 축하 특별 방송에서는 애청자 여러분의 생일 축하 인사도 들려드리고 즐거운 퀴즈 시간에는 푸짐한 상품도 마련됐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개국 축하 메시지 배너에 축하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대상으로는 카오나 마사지 체어 제공으로 $2,000 상당의 최고급 LED 마스크를 드리고 1등상에는 코지다운 제공 $700 상당의 최상급 거위털 이불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 드릴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방송의 개국 특집 방송에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흥겨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남가주에서는 엔젤레스 구규림의 밥캣 산불이 일주일째 계속 확산되면서 주택가를 위협해 어제 아케디아 지역에 긴급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산불이 이날까지 약 32,000에이커를 태우고 서남쪽으로 진행하면서 아케디아와 파사디나 등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날 아케디아 엘킨스 애비뉴 북쪽과 산타애니타 애비뉴 동쪽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리고 파사디나 일부 지역에도 유사시 대피 준비를 하라고 알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까지 밥캣 산불의 진화율이 6%에 불과하다며 이 산불의 완전 진화는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워 오는 10월 말께나 산불이 완전히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한편 남가주는 물론 가주 전체와 오리건, 워싱턴주까지 서부 해안 전역에 걸쳐 대형 산불이 뿜어낸 연기 때문에 최악의 대기오염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오리건주와 워싱턴, 북가주 등 지역에 건강에 매우 위험하다며 대기질 오염 경보를 발령하고 특히 호흡기 질환자가 야외 활동을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야외 활동을 금할 것, 실내에 머무르면서 문과 창문을 닫아둘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또 에어컨을 켜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켜는 것도 도움이 되며 천식이나 폐질환이 있는 어린이 및 노약자들의 경우 추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대기질 지수인 AQI가 밥캣 산불과 엘도라도 산불로 인해 해로움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가주 대기관리국은 연기주의보를 내일 정오까지 연장했습니다. 남가주 대기관리국은 집에 머무를 시 창문과 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에어필터를 가동하라고 권고했으며 운전 중에는 에어컨을 켜고 내부 공기 순환 시스템을 작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산불로 인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증가 중이며 LA 1호는 170에서 180 AQI를 기록 중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LA시 곳곳에 우편투표 용지 수거함이 대거 설치됩니다. LA시는 오는 20일까지 LA시 공공도서관과 레크레이션 시설 안팎에 77개의 우편투표 용지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유권자들은 10월 5일부터 해당 설치함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LA시에는 기존의 수거함을 포함해 공공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시설, 공원 인근 등에 총 123개의 투표용지 수거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데이빗 류 시의원이 11월 선거 기간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제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A시 시설 곳곳에 투표용지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지난 11일 공공사업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수거함 설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한편 LA시의 수거함 확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우편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에서 실행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적용해온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추가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를 올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민 관련 신청 처리 업무가 적체되자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보충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응답 기간을 당초 만료일에서 60일간 추가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 같은 연장 조치는 당초 9월 11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계속되자 정책의 유연성을 계속 발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통상 이민 신청자에 대한 이민국의 RFE 통지서는 30일 이내에 추가 또는 보충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RFE 통지서를 받은 이민 신청자는 RFE에 명시된 서류 제출 기한 이후 60일 이내에만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1월 1일 사이에 발부된 RFE 통지서들에 일괄 적용된다고 이민서비스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일자로 발표한 정책 고시를 통해 급행 서비스 처리 기간 변경 및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 계획을 재확인하고 오는 10월 2일부터 이 같은 조치가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라크라 센터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이 독성물질 리신을 구매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비즈니스를 재오픈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로컬 소식 임준영 기자입니다. 독성 물질인 리신을 구매해 아내를 살해하려던 한인 남성에게 14일 3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라크라 센터에 거주하는 41세 스티브 S. 김 씨는 지난 2018년 잠복 수사 중이던 FBI 에이전트에게 체포돼 2019년 아내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김 씨가 $350의 비트코인으로 리신을 구매하고 집에서 배송받을 때까지 기다린 뒤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체포된 뒤 파티에서 사용하기 위해 리신을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김 씨가 리신을 구매할 때 몸무게가 110파운드인 사람이 물에 타서 마셨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지에 관해 물어본 점, 김 씨 아내의 몸무게가 110파운드인 점, 김 씨가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 또 평소의 분노 조절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내의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신은 피마자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단백질 독성 성분입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LA 카운티의 신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아직 비즈니스 재오픈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14일 월요일 기준 775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입원 환자가 생겼는데 이는 몇 주일 전에 하루 입원 환자 1000명에 비해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비즈니스를 재오픈하려면 레드 티어로 완화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인구 10만 명당 7명 이하의 신규 확진자 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LA 카운티는 9.6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재오픈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한 LA 카운티는 앞으로 최소 6개월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든다고 해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미주 최초로 혁신적인 쌍방향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TV가 한국 지상파 3사의 공동 설립한 이 미국 현지 플랫폼 사업법인 KCP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파 3사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을 오는 10월 1일부터 공식 서비스합니다. 한국TV는 이번에 KCP와의 계약을 통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지상파 방송 3사 KBS와 MBC, SBS의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 코코아로 제공되는 드라마와 예능, 쇼, 그리고 K클래식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최고의 TV 프로그램들을 본격 제공해드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의 한국TV 신청자들은 10월부터 기존의 다양한 컨텐츠들은 물론 지상파 3사의 미주 지역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인 코코아의 KBS, MBC, SBS의 인기 프로그램들까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TV는 가입 절차를 마친 뒤 전용 셋톱박스를 간단하게 설치해 TV에 연결만 하면 고화질의 방송을 즐기실 수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컴퓨터상에서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TV를 통해 KBS, MBC, SBS 프로그램에서부터 다양한 실시간 방송과 VOD 컨텐츠 및 홈쇼핑에 이르기까지 미주 최고의 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문의 및 등록 전화는 323-692-2121, 웹사이트는 tvhan국.com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주민 발의안 15가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주민 찬반 투표에 붙여지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상업용 건물 재산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의안 15 반대 측에서는 일부 상업용 건물들의 재산세가 렌트비에 더해져 테넌트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발의안 15는 지난 197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의 발의안 13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발의안 13은 거주용 주택과 상업용 건물 모두 재산세 산정을 구입 당시 가격 기준으로 하고 매년 인상률을 최대 2%로 제한해 왔는데 이번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 15는 이 가운데 농업지역을 제외하고 $300만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을 철폐하고 매년 시가 기준 재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주의회 분석에 따르면 발의안 15가 통과돼 오는 2025년부터 발효되면 주정부 세입에 약 $120억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표안에 따르면 추가 세수의 60%는 지방정부로 40%는 초중고등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발의안은 공립학교 및 공공안전 같은 필수 서비스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주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상업용 건물 재산세 인상을 불러올 발의안 15는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 금문교 위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유출되며 이에 노출된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술에 취한 듯한 한 운전사가 금문교의 요금소에 있는 이동식 중간 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 뒤 길을 막은 채 멈춰섰고 운전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출동한 소방서 요원과 고속도로 순찰대 요원은 운전자를 돌보면서 차량을 인근 공원으로 옮겼고 이후 응급 요원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조치를 했던 고속도로 순찰대 요원이 이 현장을 떠난 직후 펜타닐 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에 따르면 펜타닐은 몰핀과 비슷한 합성 마취제로 효과가 몰핀의 50에서 100배에 달합니다. 졸림, 혼란,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또 다른 고속도로 순찰대 요원과 견인 트럭 운전사, 금문교 순찰 요원 등도 비슷한 펜타닐 노출 의심 증상을 보여 모두 7명이 치료 감시차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펜타닐의 극심한 위험 때문에 주변 도로를 폐쇄했으며 충돌 사고 현장을 범죄 현장 및 위험물질 발생 현장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외교관이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추진됩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무공무원에 임용 이후 출생한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공무원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낳고 있는 대형 산불이 대선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권한을 사용해 원조를 제공하면서 지지세 확산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부정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최근 서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 등 3개 주에서는 100건 이상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기후 탓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만 특히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에 강한 바람까지 겹쳐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한국 면적의 20% 정도를 집어삼켰으며 지금까지 30명 이상이 숨졌고 수십 명이 실종될 정도로 역대 최악입니다.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부터 소방관과 구조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관여를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를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산불은 산림 관리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He does agree with me on forest management. You have to understand, when I first started talking about it 3 years ago, nobody agreed with me. Now everybody agrees that forest management is a very important subject. 바이든 후보는 산불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변화를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로 규정해 왔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s climate denial may not have caused these fires and record floods and record hurricanes. But if he gets a second term, these hellish events will continue to become more common, more devastating, and more deadly. 특히 이들 지역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곳이라 두 대선 후보의 행보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잇따라 실내 유세를 개최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오늘 실내에서 유세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을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경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오늘 위스콘신주의 한 호텔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를 대상으로 유세를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불과 몇 피트 떨어진 채로 간격을 뒀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집회 참석 규모에 관한 엄격한 상한을 두진 않았지만 지난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더 힐은 이번 유세는 대선 유세에 관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려는 조치에 관해 자신의 지침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실내 유세는 지난 6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이어 3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었지만 50인 이상 실내 집회를 금지한 핸더슨시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핸더슨시의 한 대형 창고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내 유세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공약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세수를 3조 3,750억 달러 증대시키고 연방 지출은 5조 3,500억 달러를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수 추정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 등 고소득 개인과 기업의 세율을 올리겠다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에 기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법인세가 1조 4천억 달러, 급여세가 9,930억 달러, 개인소득세가 9,44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경우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없겠지만 법인세 인상의 결과로서 투자 수익 감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은 세후 소득이 0.9% 감소하는 반면 소득 상위 1.5%인 40만 달러 초과 소득자는 세후 소득이 17.7%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세 수입 증가의 80% 가까이는 소득 분배 상위 1%에서 나온다고 PWBM은 분석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바이든 후보의 교육 공약이 향후 10년간 연방 지출을 1조 9천억 달러 늘리고 인프라 투자와 연구 개발 계획은 지출을 1조 6천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큰 지지를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몬머스대가 지난 3일에서 8일 사이 미국 내 성인 867명을 조사해 오늘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48%였습니다. 응답자의 65%는 법과 질서 이슈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25%는 사소한 문제로 8%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민의 3분의 2가 법과 질서를 중요한 문제로 보는 가운데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해당 이슈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미 전역에서 촉발된 시위와 관련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의 차별화를 통한 재선 전략의 하나라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법과 질서를 가장 잘 집행할 후보라면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며 트럼프식 접근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자리에 5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협회는 오늘 오는 11월 3일에 실시되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5명의 한국계 후보가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35명의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한국계는 2018년 뉴저지 3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이 유일합니다. 미국의 한인사회가 1993년 이후 25년 만에 배출한 연방 하원 의원인 김 의원은 올해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2018년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석패한 공화당 소속의 영김 후보도 재도전을 선언했고 또 워싱턴주 10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도 여성 후보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 한국 출신 이민자인 미셸 스틸 후보가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캘리포니아 34선거구에서는 이민 변호사인 데이비드 김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합니다. 한인 유권자협회는 각 지역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한인 후보 중에서 2명에서 3명이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지금은 재정적자 줄이기나 연방준비제도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가 재정적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진정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함께 의회와의 추가 부양안 협상을 주도하는 무누신 장관은 연준이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고 정상으로 돌아가던 때가 있었다. 그런 조치 덕분에 연준이 대차대조표 규모를 늘릴 여지가 많이 생겼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한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고용지표와 주택경기 개선을 근거로 추가 지출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마저도 강하게 반대해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중 첫 11개월 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벌써 3조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반대 근거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누신 장관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며 추가 부양안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대 2피트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셀리가 남부 해안에 접근하면서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7일 최대 시속 150마일의 허리케인 로라가 남부 해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데 이어 이번에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 일대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허리케인 셀리가 내일 루이지애나주 동남부에 상륙해 미시시피주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셀리가 시속 90마일의 강풍과 함께 최대 2피트의 폭우를 남부 해안에 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셀리가 2일에서 3일 동안 내륙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미시시피 삼각주 일대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폭풍 해일과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는 해안 저지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셀리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신속히 대피할 것을 촉구했고
테이스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해안지대에 5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셀리 이동 경로에 놓인 엘라바마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수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신간 경로 출간을 앞두고 지난 8월 우드워드와 트럼프 대통령 간 마지막 통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평균 1,000명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보다 대응을 더 잘할 수 없다며 경제 문제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고 우드워드는 지적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밥 우드워드 기자의 19번째 통화는 8월 14일 이뤄졌습니다. 신간 경로에 담길 내용을 묻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드워드 기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껄끄러운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미리 알고도 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대응에 전혀 문제 없었다는 트럼프 대통령,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였다는 우드워드 기자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Nothing more could have been done. Nothing more could have been done. Well. I acted early. 당시 코로나19 일일 평균 사망자는 1,000여 명을 기록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he economy is doing. Look, we're close to a new stock market record. 출간을 앞두고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드워드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폭탄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험을 경고할 의무가 있지만 진실을 은폐했다며 트럼프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드워드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자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언이 폭로되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우드워드 측은 가짜라며 트윗으로 반박했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미국의 중국 IT 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일체의 반도체는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인 화웨이에 공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대표적 기술기업 화웨이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건데 중국은 지켜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5G 장비 분야 1위, 스마트폰 세계 점유율 1위, 화웨이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어느 기업도 미국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중국 매체 황구시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제재 전날까지도 반도체를 전 세계까지 띄워 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다급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중국 매체는 이렇게 비축한 반도체가 최장 1, 2년치라고 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것인데 중국의 또 다른 매체는 화웨이가 유럽 기업과 합작해 탈미국 산업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1, 2년 안에 완성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화웨이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틱톡 매각건을 예로 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经济霸凌的丑陋面目，中方对此坚决反对。我们将坚定地支持相关企业维护自身的合法权益。 중국 정부는 다음 달 발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제조 2025보다 더 진전된 이른바 반도체 굴기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은 이번 제재로 한국 기업은 13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화웨이가 5G 장비와 스마트폰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경쟁자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회라고 진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한계에 다다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서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지만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의 거리도 투명 가림막도 그대로입니다. 방역 기조는 철저히 유지하되 서민 경제의 타격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번 2단계 완화 결정의 취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4차 추경안이 피해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된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고 정부로서는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복절 이후 한때 400명을 넘어섰던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진 만큼 정부는 일단 코로나 재확산은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부터 개천절, 한글날로 이어지는 연휴가 다시 고비가 될 수 있는 만큼 2단계 완화 이후 개개인의 방역 협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대면 경제 활동이 는 데다 정부가 고향 방문 대신 농축수산물 선물을 장려하면서 택배 물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에도 관련 부처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와 전 보좌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를 휴일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지 8개월 만입니다.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문을 내놓은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일에는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A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당시 무릎 수술로 병가를 낸 이후 휴가 연장이 거절됐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개인 휴가를 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보좌관 A씨가 군에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 씨가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보좌관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씨는 위법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주 검찰은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과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해진 지원장교 등 대위 2명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도 조사했습니다. 추 장관 측이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당시 부대장이었던 대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 정치권의 압박과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관련 의혹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 장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인 첫날 어제 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특혜를 시인하라고 압박했고 추 장관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입니다. 야당은 먼저 권력형 특혜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 아들 아니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보좌관의 전화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걸 접촉해서 물어보기 자체가 사전 짜지 않았느냐 이런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추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하려고.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보고도 받지 않는데 공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가짜뉴스를 규정했습니다. 허위 폭로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만약에 일관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 아들 논란은 정서보다는 사실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날씨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체리 주스가 숙면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죠. 체리 주스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교 연구팀은 체리 주스가 숙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건강한 20명의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게는 일주일 동안 하루 30ml의 타트 체리 주스를 매일 2차례 먹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그룹에게는 가짜 체리 주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소변 검사를 통해 두 그룹의 몸에서 분비된 멜라토닌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과 낮의 길이를 감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밤에 잠을 잘 자게 하는 역할을 해 수면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 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의 멜라토닌 수치는 가짜 주스를 마신 그룹에 비해 15에서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 두 그룹의 수면 패턴을 파악한 결과 체리 주스 그룹은 일반 그룹에 비해 침대에 있는 시간이 평균 15분, 실제 수면 시간이 평균 25분 늘어났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에 비해 실제 수면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잠을 효율적으로 잤다는 뜻입니다. 또 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낮 시간 동안에도 덜 졸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타트 체리를 이용하면 외국에 나가 시차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수면 장애를 앓는 사람들, 교대 근무로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잠을 푹 자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M&A 소식 등으로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한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27.69포인트, 1.18%가 상승한 27,993.3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2.57포인트, 1.27%가 상승한 3,383.5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3.11포인트, 1.87%가 오른 11,056.6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전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술주가 2.07% 상승했습니다. 산업주도 1.31%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됐지만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 부진에 대한 염려 속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2% 내린 37.28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드는 현재 배럴당 0.6% 떨어진 39.6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수요 전망을 추가로 낮춘 것이 유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마켓워치가 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오는 17일로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주시하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감산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와 약세에 힘입어 9월 들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8% 상승한 1963.7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을 문제 삼아 중국산 면화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현지 시각 14일 중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5가지 종류의 제품들에 대한 WR로, 즉 유통 보류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유통 보류 명령이 내려진 첫 번째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러프현에 있는 제4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입니다. 신장의 제4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는 중국이 반체제 위구르족들을 강제 수용한 집단 수용소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 보류 명령이 내려진 두 번째 제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러프현의 헤어 프로덕트 인더스트리얼 파크에서 만들어진 가발 등 헤어 제품들입니다. 유통 보류 명령이 내려진 세 번째 제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이리주안 복식 제조 유한공사와 바오딩 상무 유한공사에서 생산한 의류 제품들입니다. 유통 보류 명령이 내려진 네 번째 제품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신장 정가르 코튼 앤드 린넨 주식회사가 생산한 면화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제재가 중국 섬유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지역은 중국 내 면화 80% 이상을 생산하는 최대 핵심 지역입니다. 미국 노동총동맹과 미국 캐나다 노동조합인 산업기구의회 위구르족 인권단체에 따르면 아디다스와 H&M, 라코스테, 나이키, 자라 같은 유명 브랜드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통 보류 명령이 내려진 다섯 번째 제품은 안후이성에 있는 해페이 비트랜드 정보기술 주식회사가 만든 컴퓨터 부품들입니다. 미국의 유통 보류 명령은 문제된 제품을 미국 업체들이 수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해당 제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판단하는 경우 재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은 주중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보이다가 주말에는 낮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맑은 날씨 보이고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에 내려진 산불로 인한 연기주의보 내일 정오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내일 낮 최고 94도, 밤 최저 6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3도, 62도, 해안 지역 79도, 6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에도 연기주의보 계속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한국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